안녕하세요. 닥터 A입니다. 오늘은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도와 위의 경계선인 바로 이 부분에는 위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거꾸로 역류하지 않도록 조여주는 식도조임근이라는 단단한 근육이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잠깐씩 열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식도조임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이 힘이 약해지거나 완벽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강한 산성의 위액이 연약한 식도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슴 안쪽이 타는 듯한 통증이나 속쓰림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경우를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왜 식도 조임근이 느슨해지는 것일까요? 역시 주말엔 이런 신선 노름이 최고란 말이지. 재미있는 TV, 맛있는 간식, 그리고 왕도 부럽지 않은 요 편안한 자세. 좋다 좋아. 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쿡쿡 숨쉬기까지 하네. 감기인가? 뭐 이러다 말겠지.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웃기는 양반일세. 이렇게 누워서 케이크까지 먹고 있는데 우리로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어서 공격하자구. 오케이, 좋았어. 자, 나의 위액 대포를 받아라. 속이 왜 이렇게 쓰린 거야? 왜 그러냐고? 이게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의 힘이지. 가슴에서 입 쪽으로 치밀어 오르는 타는 듯한 통증. 그뿐만이 아니라 위산이나 음식이 입으로 역류해 쓴맛이 나거나 식사 오바로 놓으면 나타나는 속쓰림 증상. 그리고 만성 기침이나 전식 증상, 가슴 통증, 그리고 쉰 목소리가 나는 이비인 후과 질환 증상. 아이고, 나 죽네. 도와줘요, 닥터. 도와줘요, 닥터.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닥터 A, 저 좀 살려주세요. 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 물부터 한 잔 마시고 견뎌보세요. 통증이 조금은 가라앉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지 마세요.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드니까요. 그렇군요. 알겠어요. 그나저나 어서 이 타는 듯한 속쓰림 좀 해결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염증이 심하군. 당장 멈춰라! 아니, 이게 누구셔? 그 유명한 닥터 A님? 괜히 방해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사라지라고. 다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좋았어.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너희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안 했다고. 우리가 고통을 준 건 아니잖아. 맞아. 잘못된 식습관이랑 음식 섭취 후에 바로 눕는 행동들이 왜 우리 잘못이냐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군. 고통 없이 끝내주마. 받아라. 안 돼. 좀 어떠세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고마워요, 닥터 A.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에요. 지금과 같은 생활 습관을 지속하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식도 조임근을 약하게 만드는 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술, 커피, 탄산음료, 튀김, 기름진 음식, 초콜릿, 케찹, 겨자 등이 바로 식도 조임근을 약하게 만드는 대표적 음식들이죠. 흡연은 말하지 않아도 해롭다는 거 잘 아시겠죠? 또한 칼슘제, 혈압약, 전립선 치료제 등도 식도 조임근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즐겨 먹는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이제 알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야겠어요. 음식 조절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위식도 역류질환 발생의 위험이 크지만 체중 감량만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하죠. 또 규칙적인 운동은 위식도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역류 증상이 심할 경우엔 과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한 것들인데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말하자면 식사 후 3시간 전에는 눕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수면 시 속쓰림이 심한 경우엔 상체를 높여주면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가급적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밥 먹으면 바로 눕고 심지어 누워서 뭘 먹기도 했으니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예방법을 알았으니까 실천하는 일만 남았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닥터 A. 또 하나, 위식도 역류질환은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약물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어떤 검사가 필요하죠?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 식도 내압 검사 등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약을 복용하게 되나요? 역류되는 위 내용물 중 증상과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은 위산입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로 처방하는 약제는 산분비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약물에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와 프로톤 펌프 저해제가 있고요. 약 이름이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해도 제 몸을 위해 중요한 것이니 알아둬야죠 뭐. 그렇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죠. 약물은 종류에 따라 복용 시기가 달라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므로 식사 2시간 후 또는 속쓰린 증상이 일어날 때 복용해야 하고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는 식후 30분 또는 의사의 복용 지시에 따르면 되지만 프로톤 펌프 저해제는 반드시 아침 식전 30분에서 1시간에 복용하시고 이후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로톤 펌프 저해제를 4주 또는 8주간 복용하면 역류 증상이 호전되고 식도염도 대부분 치유될 거예요. 또한 1년 내 재발률이 80%에 육박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시 약물 치료를 계속하는 유지요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의 목적은 첫째는 식도염의 치유, 둘째는 증상 조절, 셋째는 합병증 예방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생활 습관도 바꾸고 약물 치료도 열심히 잘 받아야겠어요. 맞아요. 혹시 앞으로 또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진료받으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치유가 간단한 편이기도 하지만 방치했을 땐 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전 이만.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모든 질병은 치료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한 위식도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진료가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참, 잊지 마세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됩니다. 그것도 위식도 역류 질환에 걸린 소. 아셨죠?